저는 프로 14년 동안 있으면서 딱 한 시즌 빼고는 이 체력을 힘내 활동량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스프린트도 1위를 했어요. 처음부터 재수없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잘하는 선수가 많잖아요. 누구는 그 드리블을 겁나 잘해요. 누구는 패스를 겁나 잘해요. 나도 겁나 잘하는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성실함밖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실함을 어떻게 내 무기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 체력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체력은 다른 선수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왜냐면 힘들고 이거 귀찮거든. 그래? 그래서 나는 성실하니까 이걸 해보자. 이거를 아무도 못 따라오게. 근데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원래 체력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감독님이랑 제가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나름 에이스라서 대학교 때는 감독님이 저를 빨리 낫게 하려고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거야. 그 광주, 전라남도 그 광주 지역에서 나름 그 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그 맥을 짚더니 딱 그러시는 거야. 이 선수는 달리기는 빠른데 지구력이 약하네 이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감독님이 기다렸던 듯이 네, 달리기는 엄청 빠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체력이 좋았을까? 아니, 저 학창시절 선수들 다 알 거예요. 감독님. 심지어 다 큰 성인 대학교 때도 이 체력은 그냥 팀 내에서 보통이었어요. 체력은 타고났다? 뭐 타고난 선수도 있겠죠. 저도 실제로 그런 선수 많이 봤고. 그럼 타고나지 않은 선수는 체력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게 이 체력입니다. 저도 안 좋았다니. 또 체력은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관리만 잘하면 기복이 없어. 기복이 있는 선수를 좋아하는 감독님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축구 선수로서 기복 없는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거 엄청난 무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14년 동안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체력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는 경험적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는 선수들, 타고난 축구 기술이 없는 선수들,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체력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되실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과학적인 관점인데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적인 원리, 정말 기본적인 거, 이거를 최대한 쉽게 정말 5분 안에 설명을 할 테니까 5분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봐 주세요. 솔직히 5분도 못 참으면 체력을 이거 어떻게 올려, 이거 말이 안 되지. 맞잖아요, 그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나는 세포다. 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하나 쉽게 한번 따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팔, 다리 근육, 허리 근육 있잖아요. 이러한 근육들은 뭐예요? 근육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랑 장이랑 심장 이런 데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신경세포가 있어요. 뉴런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뇌 안에 있는 악교세포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의 총합이 뭐다? 나다. 너무 당연한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축구를 하려면, 근육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포들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살짝 짜증나려고 해요. 근데 괜찮아요. 쉽게 얘기해서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이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찍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에너지 공장이 있더라. 근데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재료가 필요할 거잖아. 재료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동시에 산소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죠?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쌀밥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당에는 뭐가 없어요? 맞아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그 포도당을 데리고 이 세포에 데려다 줍니다. 그럼 산소는 어떻게 세포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숨을 쉬면 바로 세포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혈액을 타고 갑니다. 산소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적혈구에 붙어서 세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결국 힘을 쓰는 건 내 세포들이 힘을 쓰는 건데, 알고 보니까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잘 작동해야 우리가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있더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이제 생겼으니까 한번 뛰어볼까요? 내가 많이 뛴다는 말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뭐다? 다시 한번 미토콘드리아다. 그리고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재료가 있는데 음식과 산소라고 했어요. 물론 더 있죠. 수분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있을 거지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훈련 전에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먹어야 되는구나. 왜?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갖다 써야 되니까. 이제 우리 하나 알았다. 그죠? 뭘 알았어요? 고강도 훈련을 하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공장 돌아가려면 산소도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산소는 어떻게 세포에 전달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산소도 혼자는 못 가. 적혈 그러는 친구가 데려다줘.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쓸 때 호흡이 가빠지는구나. 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구나. 내가 힘들게 운동을 하면. 왜? 산소는 혈액을 타고 미토콘드리아에 전달되니까. 결국 이 체력이 좋다라는 말은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더 빨리 만들어낸다는 말과 같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뭘 하면 되지? 맞아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올리고 숫자를 늘리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냥. 왜? 내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올바른 방법으로 체력을 올리기 위한 과학적인 배경 지식입니다. 자, 너무 쉽죠, 그죠? 알고 보면 너무 쉬워. 어렵지 않아.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일단 1번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집에 비가 샌다고 해볼게요. 비가 막 새. 근데 안방에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안방에 떨어지는 물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방바닥을 막 물로 닦아. 이거 닦는다고? 어떻게 닦이죠?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때요? 결국 또 새잖아.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옥상으로 가봐야 돼요. 가가지고 누수 잡고 방수해야 되잖아. 공사를 해야지. 똑같아요. 나는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혹은 더 많이 체력을 훈련을 했거든? 근데 왜 체력이 안 늘지? 훈련량을 더 늘려야 될 거야?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걸레질을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방바닥에 물이 없어지냐고. 아니잖아. 내 몸의 대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습관은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잡고 탁월함을 탓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매일 야식 먹고 술 먹고 잠 안 자고 케이크 먹고 내 몸속 대사 다 망가지고 내 산소와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이 잘 안 돼. 그럼 아무리 체력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질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야, 호남이 체력 좋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기능이 잘 되는 사람이 체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수면, 음식,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드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 의지력 어쩌고 그걸 떠나서 이게 축구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직결되는 이야기잖아. 여기까지 듣고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야, 호남아, 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알겠어. 그런데 그거 다 유산소 대사 이야기 아니니? 축구는 유산소, 무산소 같이 있잖아. 네,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거 유산소 대사, 유산소. 그럼 무산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조깅을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조깅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뛸 때는 어때요? 호흡이 안정적이죠. 당연하죠. 우리 세포들에게 필요한 산소가 이 호흡으로 충분하니까. 그러다가 속도를 점점 올려. 계속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호흡이 가빠져. 왜 가빠져요? 당연하죠. 산소가 더 필요하니까. 에너지 더 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속도를 올리다면 어느 지점에 내가 필요한 산소보다 산소가 덜 들어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 유식한 말로 산소 부채가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젖산 역치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단어가 너무 좀 어려우니까 이 단어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 하세요. 우리가 힘들면 다리 뭉치고 허리 들여젖히고 그러잖아요. 축구선수들. 그게 무산소예요. 무산소 대사. 우리가 막 1대1 훈련하고 하면은 그게 무산소다. 막 경합하면 힘주고 막 하잖아요. 산소 안 들어오잖아요. 그 무산소예요, 그게. 하면 막 땡기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맞아요. 교체 선수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나는 교체 들어간 지 3분도 안 됐는데 다리가 막 빵빵하고 허리 뒤로 젖혀지고 막 못 뛰겠어. 막 젖산이 엄청 쌓여있다고 다리에. 밖에서 난리 나죠. 야, 이 새끼야, 너는 지금 교체 들어간 애 그거밖에 못 뛰어? 그 교체 들어간 선수는 뭐예요? 그 이미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유산소 대사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교체 시간 대부분을 이 젖산 쌓인 상태에서 경기를 뛰는 거야. 물론 몸 관리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관절염이 부족해서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무산소 대사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힘든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교체로 많이 들어갔지만 무산소 훈련 빈도를 높여야 돼요. 이런 상황을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막 몸싸움 할 때 스프린트 할 때 호흡 안 하고 빡 하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훈련할 때 특히 1대1 100% 하면 막 30초 만에 어때요? 다리 뭉치고 허리 뒤로 까지고 그죠? 그럼 내가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내 몸이 적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문제를 아니까. 그래서 밖에서 매일 체력 훈련 1등 하던 애가 정작 경기장에서 못 뛰는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뛰는 체력이랑 경기장 안에서 뛰는 체력은 다르다고.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이때 비로소 팀이 진짜 필요한 이 체력이라는 강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체력을 올리기 위한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각 피지컬 코치님이나 각 팀의 코치님들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훈련 구성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원리는 이 안에서 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피지컬 코치님이 어디 초점에 맞추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14년 동안 수많은 피지컬 코치님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는 뭐 포항에서 만난 그 주닝요 같은 브라질 코치님도 계시고, 그 대전에 계셨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혼돈 코치님도 계시고, 현재 그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님 뭐 이재용 코치님도 계시고, 그리고 박성준 코치님 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안양에 뭐 김영록 코치님도 계시고, 저 인천에 있을 때는 그 바우진이 코치님도 계시고, 그 정말 많은 그 피지컬 코치를 만나는데 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아마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원리, 체력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훈련이 조금씩 달라진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경험론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거는 이거 과학적인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쳐보시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그냥 제가 모아놓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저희가 알아봤던 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정말 찐이다,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왜 축구에서 체력이 가치를 갖게 될까? 그리고 모든 팀이 이런 선수를 원할까? 그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한 번은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2년 전이죠. 아파트라는 노래가 정말 그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히트를 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노래를 부르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모습을 알리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매체는 뭐냐면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TV가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데이트 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노래 부르는 로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해?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 모르죠. 아니, 당연히 모르죠. 아니, 알 수는 있겠죠. 그 녹음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노래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매체고. 그럼 반대로 알릴 수 있는 매체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아, 유튜브에 맨날 검정색 화면만 나오고 음악도 안 나와. 그럼 유튜브를 왜 봐? 누가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노래가 데이트를 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최소 2개. 아니, 더 많겠지. 근데 정말 최소 2개.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 그거를 알리는 사람. 이 2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축구도 똑같아요. 내가 개인 능력이 너무 좋아서 나를 안 쓸 수가 없다? 그럼 뭐 상관없겠죠. 만약에 내가 그런 선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 체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해서 2024년, 25년 무고사가 득점왕을 받았잖아요. 저도 2019년, 20년에 같이 뛰었거든요. 무고사는 정말 그 최고의 골잡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활동량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아니, 좀 부족하면 어때? 그냥 한 시즌에 막 10골씩 때려 박는데. 그럼 이 선수가 못하는 활동량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가 골을 잘 넣을 수 있게 뒷공간 잘 파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 무고사가 고립됐을 때 한 골씩 때려 박아가지고 시선을 분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수가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면 내가 무고사처럼 10골씩 넣지 못하더라도 내 동료가 10골씩 넣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선수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 내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 프로는 제로섬 게임이야, 축구는 제로섬 게임 아니야. 내 동료가 잘 돼야 내가 잘 돼. 우리 팀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아니, 나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축구를 한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서 축구를 잘한다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무엇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아니, 이미 내 주변에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뭐 선수들, 감독들 세팅이 다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그리고 그 선수는 되게 극소수예요. 진짜 K리그 내에서도 정말 극소수라고. 맞나요? 근데 그 선수가 나일 거라는 확률은 더 적은 거고. 근데 그 낮은 확률에 나를 배팅하는 건 그거는 진짜 그건 잔인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 14년 동안 광주, 제주, 상주, 인천, 손FC, 포항, 부천 이렇게 총 7팀을 제가 돌아다녔는데 제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뛴 팀이 어딜까요? 네, 광주, 상주, 인천, 부천 이렇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필요한 팀은 약팀이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에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당연하지. 많이 뛰어야 되니까.
아니, 뭘로 커버할 건데? 아니, 약팀의 그 열세를 뭘로 커버하냐고. 대부분 활동량이에요, 축구에서.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 뛴 거예요. 광주에서 잘 뛰고, 상주에서 잘 뛰고, 인천에서 잘 뛰고, 수원FC에서 잘 못 뛰고, 포항에서 잘 못 뛰고, 부천에서 잘 뛰고. 물론 이제 이 제주에서 야, 너 기록 보니까 경기도 많이 뛰고 골도 많이 넣었던데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2016년에 제주에 있을 때 32경기 8골 3도움 했어요. 누가 보면 그냥 딱 주전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32경기 중에 22경기가 저 교체 출전이었어요. 이거 자리 못 잡았어요, 제주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체력만 가지고는 축구에서 무기가 될 수 없구나. 체력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때 체력이 필요한 거구나. 마치 대히트를 치려면 아파트를 부르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체력만 가지고 있고 경쟁력 없는 기술이 없다면 기술이 있는 선수를 최대한 도와야 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말로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남을 위해서 뛴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이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론을 찐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프로 레벨에서 체력으로 본인 강점을 만들려면 솔직히 이 정도 갖다는 안 돼요. 솔직하게 더 디테일해야 돼요. 더 뾰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인천에 있을 때 우리 팀 특성상 상대방 센터백, 사이드백 사이 뒷공간으로 많이 뛰어줘야 돼. 그래야 무고사 공간이 많이 나.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럼 이 뒷공간을 뛰려면, 자주 뛰려면 뭘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야 돼? 맞아요. 긴 거리 스프린트를 많이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인천이 기원하게 원하는 체력은 무고사를 살릴 수 있는, 이 긴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구나. 그러면 이 긴 스프린트를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래도 근육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근육은 결국 아미노산이 모인 단백질 덩어리니까 손실 안 되게끔 훈련 전, 보강훈련 많이 해야 되겠구나. 훈련 끝나고 경기 끝나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섞인 보충제 잘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1시간 이전에. 왜? 인천에서 필요한 체력은 그냥 체력이 아니라니까. 스프린트를 겸비한 체력이잖아. 그래서 제가 경기 끝나자마자 맨날 입맛도 없는데 탄수화물을 막 꾸역꾸역 입에 넣은 거예요. 제가 먹을 거에 환장해서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힘이 필요한 건 스프린트를 겸비한 체력이잖아. 난 다음 경기에도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내가 돈도 벌고 계약 기간도 늘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먹을 걸 좋아해서 훈련 끝나고 먹은 게 아니라고 이 답답아. 친구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천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부천에 있을 때는 좀 달라요. 공격형도 보고 사이드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영민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이영민 감독님이 그 전술적으로 정말 디테일하시거든요.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냐면 전술적인 움직임을 잘하려면 중강도 런닝이 돼야 돼요.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맞아요. 이 유산소 대사가 좋아야 돼요. 이거 간격을 맞춰야 되니까. 중강도 런닝이 많잖아.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하이 인터벌 엄청 뛰었어요? 아니에요. 유산소 대사를 늘리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존투 트레이닝 많이 했습니다. 존투 트레이닝은 뭐냐면요, 어떤 속도를 심박수 기준으로 레벨을 정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속도가 아니라, 러닝머신 속도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심박수 기준으로 레벨을 정하는 게 존투 트레이닝이다. 자, 우리가 심박수를 크게,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존 1이 평상시 혹은 뭐 가벼운 운동할 때, 그리고 존 2가 가벼운 운동,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리고 그 위로 갈수록 뭐 존 3, 존 4, 우리가 이제 스프린트 하는 거 존 5가 되겠죠. 존 5는 우리가 말하는 하이 인터벌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재려면 센터 가서 산소호흡기 차고 그 젖산 역시 재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220 빼기 본인 나이 하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20 빼기 36이 되겠죠. 184가 나와요. 거기다가 0.6에서 0.7 곱하면 110에서 129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30분 이상 뛰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힘들지 않아요. 지루하지 힘들진 않아. 이것도 본인이 좋아하는 뭐 컨텐츠 하나 틀어놓고, 호남두나 아니면 우리 솔레아스 풋볼 틀어놓고 시간 금방 가. 속도가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내 심박수 기준으로 뛰는 게 존투더라. 그럼 이 존투가 왜 효과가 있냐? 이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넘어가는 그 딱 마지노선. 산소는 내가 풀로 쓰는데 그렇다고 무산소로 넘어가진 않아. 그 상태에서, 그 지점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거 아까 지워버렸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올라가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 의과대학 데이비드 싱클레어 같은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축구 문화상 동계훈련 같은 거 강도가 겁나 빡세요. 진짜 기간도 겁내 길고, 최소 막 8주 이상 하잖아요. 대회까지 하면은. 이때는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팀 훈련에 100%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충분함을 넘죠. 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님 이재용 코치님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이분과 인연이 벌써 이제 18년이 됐죠. 제가 사간토스에 있을 때 이분이 실습으로 오셨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때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코치님이 실습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호남아, 난 나중에 꼭 국대 피지컬 코치가 될 거야. 이러는 거야, 갑자기 막 뜬금포로. 뭐지, 이 사람? 그냥 기본함과인가, 이거? 그래도 저도 뭐라 그랬냐면, 쌤, 저는요, 10년 뒤에 10년차 프로 선수가 돼 있을 겁니다. 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10년이 지났다? 근데 이분이 진짜 그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님을 하고 있더라고. 저는 한 11년차 프로 선수가 되어 있었고. 아무튼 이분도 진짜 공부 좋아하고, 성장 좋아하고, 뭐 하나라도 선수한테 그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알려주려고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동계훈련 진짜 강도 너무 빡세고 너무 길다고 소신발언 하는 거야.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맞아요.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 데이터 모아가지고 소집하면은 그 선수에 맞게 개인 프로그램도 짜시는 분이에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뭐 이재성 선수, 김민재 선수, 뭐 이강인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들 그 훈련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뭐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선수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근육 피로도나 스트레스 수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도 달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 국대 같은 시스템이 아니잖아, 냉정하게. 그럼 어떡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스스로 배경 지식을 좀 쌓고 내가 상황에 맞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줘? 안 해줘.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유산소 대사 올리려면 하이 인터벌이 아니라 저강도 훈련 30분 이상 하면 된다고. 최소 30분 이상. 1시간씩 하면 올라간다고.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하면은 막 타이어 끌고 막 하잖아요. 이제 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저도 체력 키우려고 고등학교 때 애들 자는데 밤 11시에 나와서 막 타이어 끌고 했다고. 잠 안 자고.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요? 무릎 마장 나가지고 집에서 한 6개월 쉬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그런 비용을 내지 마세요, 제발. 열정이 있으면 무릎도 안 다쳐? 그거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안방에서 물이 새면 걸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보다도 걸레질을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성과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물 새는 거 막으려면 옥상으로 가서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35살의 나이에도 활동량 1위를 한 비결이 스프린트도 1위 한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관리 잘해야 돼요. 근육 관리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밥 잘 챙겨 먹고 수면 7시간, 8시간 꼭 자고 산책하고 기록하고 한 거예요. 제가 잘 자고 잘 먹고 기록해라라고 하면 아니 무슨 다 아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 중에 잘 먹는 거 아주 조금 나왔고 잘 뛰는 거 이거 잠깐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말한 내용에서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물걸레를 더 흡수 좋은 걸로 바꿀 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서 누수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알아야. 물론 축구는 안다고 내일 당장 달라지지 않아요. 내일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떤 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힘들어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25년 동안 해봤을 땐 그렇더라고. 내가 해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럼 오케이. 근데 노력 대비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뭔가는 바꿔야 돼. 아니 똑같이 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게 더 이상해. 이게 아니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고3 기본함처럼 저녁 11시에 나와서 타이어를 끈다? 안 바뀌어. 열정은 오케이. 근데 열정은 성장의 기본값이지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이걸 하고 성장했는데 누구는 이걸 하고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예 본질을 잃지 말자고. 우리는 뭐예요? 지워팀. 세포를 이루어줘요. 내 세포의 건강이 내 축구의 건강이다. 오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기복 없는 체력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훈련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